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여러분들 완자책이죠. 아니, 오투책이죠. 254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것 중에서 쭉 넘어가서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256페이지에 대해서 순환까지 얘기를 했었죠. 자, 순환 그림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지구가 있고, 자, 회전축. 자, 햇빛이 이쪽에서 들어온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위도를 나눕시다. 적도, 0도, 30도, 60도, 90도, 극이죠. 여기까지가. 자, 이렇게 되는데, 햇빛이 들어오니까는 어떻게 돼요? 가열되겠죠? 가열되니까 상승기류가 생겨서 상승기류. 자, 여기 극은 어떻게 되죠? 지표가 너무 차가우니까 공기가 수축해서 침강한다 그랬죠? 하강기류가 형성이 돼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자, 상승했던 기류는 어떻게 우주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니까 퍼져나가겠죠? 지구상에서 쭉쭉 퍼져나갑니다. 자, 근데 이렇게 퍼져나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식었죠, 이제. 차가워져서 다시 하강.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하나 생기네요. 그래서 무슨 방향의 순환이 생겼죠? 시계 방향의, 그러니까 뭐랄까, 시계 방향이라기 뭐하고, 보는 것처럼 순환이 하나 생겼네요. 자, 여기 차가운 공기가 가요. 양쪽으로. 근데 가다 보니까 따뜻해지니까 상승기류가 생기고, 다시 회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이 하나가 생기네요, 순환이. 자, 그럼 얘네 둘, 얘하고 얘는 직접적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순환을 직접순환이라고 합니다. 아래쪽 거 이름을 따서, 아래쪽 거는 사람 이름을 따서 뭐라고 부르냐면 헤들리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위쪽 거는 따로 이름은 없어요. 그냥 극순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가운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샌드위치로 간접순환이 하나 생긴다 그랬죠. 이 간접순환의 이름은 페렐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순환이 생기고 나면은요, 바람 방향 볼게요. 여기는 고緯도에서 저緯도로 내려오는 바람이, 여기 저緯도에서 올라가는 바람이, 여기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바람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맞겠죠. 지표상에서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구가 뭐 한다? 자전이라는 거라죠. 지구가 자전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아, 참, 자전은요, 한문으로요. 이거랑 별개 문제인데, 친구의 어머니를 높임말로 자전이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친구가 물습니다. 자전께서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친구 어머니는 건강하시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았어요? 별로? 넘어갈 일 없겠죠? 네, 좋습니다. 어? 진짜요. 한문으로 자전이 친구 어머니를 뜻하는 뜻이에요. 제가 좀 유식하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 헤어스타일 바뀌니까 좀 어색하다. 아, 잘 어울려. 저도 잘 어울리지 않아요? 뭐 바뀌었죠? 바뀐 거 모르겠어요? 아니야. 그런 거 말고. 나 뭐 바뀐 거 있는데. 그건 슬픈 현실이잖아. 또 그거 말고. 바뀐 거. 머리복. 아니야. 똑같아, 그거는. 또. 아니야. 안경 아니야. 마스크 썼어. 아니, 근데 색깔 바뀐 거 아니에요? 마스크 색깔? 아니야. 늘 쓰던 거야. 또 막 그런 거 아니야. 또. 염색했단 말이야, 염색. 흰물이 안 보이잖아. 까만색으로 염색했는데. 슬픈 건가? 얘기해놓고 보니까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요. 지구는 자전이라는 거라기 때문에 진행 방향의 북반구에서 어느 쪽으로 휜다? 오른쪽으로 휜다 그랬죠? 그래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요. 자, 그래서 무슨 풍?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자, 바람이 불기 때문에 모두 같이 간다? 바닥에 있는 물도 밀려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해류에 순환이 생겨요. 역시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서 순환이 생기고 오른쪽으로 순환이 생기고 오른쪽으로 순환이 생겨요. 자, 그런데 여기 대륙이 있죠. 아시아 대륙도 있고 미 대륙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혀갖고 여기서는 물이 위로 올라간다.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올라간다. 따뜻한 물이죠. 난류. 고緯도에 있던 물이 저緯도로 내려온다. 찬물이 내려왔다. 한류. 그래서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의 순환이 하나 생기고요. 위쪽에서는 부딪혀서 위로 올라간다. 난류. 내려온다. 한류. 그래서 시계 방향의, 아니 반시계 방향의 순환이 하나 더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요 순환에서 요거는 하나 기억해 주세요. 여기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여기도 보면은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 요렇게 순환이 하나 있어요.
이 순환의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책에는 256페이지에 나와요. 자, 그럼 북반구는 이렇게 되고 남반구는 어떻게 된다? 요거를 반으로 딱 접으면 된다 그랬죠? 접으면 되니까는 우리는 언제 요거가 중요해요. 0도에서 30도. 여기는 어떻게 되죠? 바람이 이런 식으로 무역풍이 불겠죠. 여기도 무역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류가 이쪽으로 해류가 하나 형성이 돼요. 자, 걸어서 여러분들 남해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남적도 해류라는 게 형성이 돼요. 보입니까? 자, 오늘에서 중요한 건 그 남적도 해류에 갖고 좀 얘기 좀 할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해류의 순환들이 생겨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해류의 순환을 다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외워두면 좋은 점은 있어요. 뭐 많이 하나라도 나오면 안 틀리겠지 뭐. 그런 건 좋은데. 자, 그러면은 그 밑에 25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사막화라는 게 나오죠? 우리 지표면이에요. 공기가 하강 기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구름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압력이 증가가 돼서 축소돼요. 찌그러들어요. 그러면은 압축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기의 온도가 상승해서 온도가 상승해요. 온도가 상승하면 구름이 사라지고 날씨가 맑은 날씨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거꾸로 상승 기류가 발달해서 여기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단열 상태에서 팽창해 버려서 공기가 크게 팽창해 버려요. 그럼 온도가 하강해요. 그럼 이슬점에 도달하고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여기는 비가 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위도 30도는요, 하강기류예요. 뭐에 의해서?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니까 딱 요런 상태죠. 그래서 여기를 고압대라고 불러요. 이 고압대에서는 구름이 잘 안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위도 30도니까는 날씨는 덥고, 그런데 구름은 전혀 없고 건조하고 고온 건조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요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주로 누가 발달할 수 있냐면 여기는 주로 사막이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위도 30도, 남위도, 북위도 30도에서는 사막이 주로 발달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위도 30도는 고압대이고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이거는 인간이 인위적인 활동을 해서는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고압대이기 때문에 사막이 주로 발달한다라고요. 그러면 여기 위도 60도 부근하고요. 위도 0도 적도 부근은 공기가 상승하죠. 그래서 저기는 뭐라 그러냐? 저압대라고 불러요. 여기. 저압대라고 부르고요. 저압대에서는 뭐가 잘 만들어지죠? 구름이 잘 만들어지죠. 그래서 비가 잘 와요. 저 동네는. 그래서 사막화 지역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지역도 한 요쯤 되겠죠? 요쯤 어디쯤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린 비 잘 오는 지역에 속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놈의 비는 꼭 소풍 때 비 오죠. 아, 안 보이죠? 소리 안경 갖고 와. 자, 좀만 기다려주자. 우리 수연이 공부한다는데. 자, 그 다음에요. 됐고. 자, 그래서 256페이지 내용은 여러분들 숙제하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잘 나와요. 자, 문제에서 뒤질나게 잘 나온 데가 어디냐면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엘니뇨, 라니냐. 인데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엘니뇨, 라니뇨, 알았냐? 이거 하나 밀고 있는데. 재미없구나. 이게 하나다. 아, 이게 라임이 쩔 것 같아서 한번 해봤는데 별론가 봐요. 괜찮지 않았어요? 엘니뇨, 라니냐, 알았냐.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시원아, 잘 들어봐. 엘니뇨, 라니냐, 알았냐? 봐봐, 웃잖아. 괜찮잖아. 그쵸? 아니야. 시원아, 학교 가서 한번 써먹어봐. 알았지? 이거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요. 도대체 어디서 봤을까? 자, 우리는요, 지금부터요, 딱 특정 지역만 볼게요. 뭐야?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제 어디만 볼 거냐? 적도 부근. 여기 적도죠. 적도에서요, 여기만 자를게요. 요 동네. 딱 적도 부근이죠. 딱 적도 부근만 자를게요, 지금부터는. 적도에서 남위도, 그러니까 북쪽, 남쪽 조금만 자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이게 세계지도를 잘 못 그리는데, 이게 어떻게 그려야 되나?
제가 세계지도를 잘 못 그려요.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 아시아 대륙이 있고요. 여기 미대륙이 있어요. 괜찮죠? 세계지도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가운데 바다가 있어요. 아시아하고 저기 미대륙하고 사이에 있는 바다가 뭐죠? 태평양이에요. 자,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있고요. 태평양을 적도를 기점으로 해요. 위쪽에 있으면 북태평양, 아래쪽에 있으면 남태평양. 자,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이 동쪽이죠. 아시아 쪽에서는. 그래서 미국 쪽이 동쪽이니까 여기를 동태평양, 여기를 서태평양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자, 그래서 태평양을 기점으로 북태평양, 남태평양, 동태평양, 서태평양으로 나눌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 여기. 적도 부근에 요 태평양 부근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여기만 이제 자를게요. 여기만 잘라서 그릴게요. 자, 그럼 저기만 잘라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 이게 태평양인데 여기가 동태평양이에요. 여기는 서태평양이에요. 자, 그런데 한가운데를 적도를 잡을게요. 적도를 잡으면요. 적도 부근에서는 무슨 풍? 무역풍이죠. 무역풍이면요.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무역풍이 이런 식으로 불게 돼요. 즉, 무역풍지대예요. 자, 무역풍이에요. 자, 무역풍이 불기 시작하면은 바닷물은 어떻게 밀려나가죠?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여기서는 남이도니까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이 방향으로 바닷물이 밀려나가기 시작해요. 괜찮죠? 자, 그럼 여기만 단면을 칠게요. 자, 동태평양, 서태평양 중에서도 태평양 중에서 약간 남쪽으로 내려온 거. 여기만 잡아서 그릴게요. 여기에 단면도를 그릴게요. 여기 단면도. 자, 그러면 단면도를 그려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위에서 쳐다보는 게 바닷물이 있겠죠, 이렇게. 여기 바닷물 속이고 여기 바닷물 위 단면이에요. 이쪽이 동태평양, 이쪽이 서태평양이면 무역풍이 불어서 해류가 왼쪽으로 밀려나가죠.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밀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럼 계속 이 물이 밀려나가잖아요. 그러면 해수면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원래 높이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면 바닷물이 이렇게 돼요. 지금 극한적으로 그리면. 여기 있는 물이 계속 밀려나가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밀려나가요. 자, 그럼 여기는 햇빛을 받아서 가열된 물이 자꾸 왼쪽으로 밀려나가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물이 모자르죠. 모자르면 밑에서 물이 올라와요. 바닷속 깊은 곳에서 물이 올라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용승이라 그래요. 용승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 속에 있는 물이 올라왔으니까 이 물은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차갑겠죠. 그럼 여기는 좀 차가워요. 바닷물이. 그럼 이쪽은요. 계속 햇빛을 받은 물들이 이쪽으로 밀려나갔죠. 이쪽은 좀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해요. 자, 그러면 차가우면은 공기가 밑으로 침강해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무슨 기류가 발달하냐면 하강기류가 발달을 해요.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럼 상승기류가 발달을 해요. 요렇게. 자, 그러면은 하강기류가 발달한 곳에서는 공기가 동기덩어리 아래로 내려오면서 압축되니까는 온도가 상승하니까는 구름이 없어지죠. 구름이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공기가 상승하면서 뭉게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럼 평상시에도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비가 잘 와요. 그래서 서태평양의 아시아 쪽은요, 비가 잘 와요.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딱 동남아 쪽 생각하면 뭐죠? 굉장히 막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덥고 그런 느낌이죠, 약간. 이쪽 동네가 그래요. 이쪽은 어떨까요?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니까는 구름이 안 만들어지죠. 건조해요, 이쪽은. 근데 적도 부근이니까 덥긴 덥겠죠. 여기는 적도 부근인데 근데 용승이 있어서 약간 차가운 공기가 있으니까는 여기보다는 좀 덜 더워요. 그래서 이쪽은 동태평양 쪽은요. 덥기는 더운데 살짝 건조하게 더워요. 저쪽은. 이쪽은. 이게 평상시예요. 요게 평상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257페이지에 보면 평상시 모습이라고 하는 게 요 모습이에요.
지금 요 정도 모습이 딱 평상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뭐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놈의 무역풍이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어요. 우리 왜 뭐든지 자연계에서는 딱 중간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왼쪽으로 치우쳐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반대로 치우쳤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 이런 아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무역풍이 몇 년에 한 번씩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를 반복해요. 자, 그러면은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라니냐가 제일 쉬워요. 자, 지금부터 라니냐가 만들어질 때 한번 해볼게요. 라니냐. 이름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따가 설명했지만 이름이 약간 그 스페인어 느낌이 나죠. 엘니뇨, 라니냐. 그래서 뭐 산체스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그 아까 이거 있잖아. 그 이렇게 뭐 산체스 뭐 이런 거 나와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의 어투거든요. 이 동네가. 이게 스페인어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미 대륙의 요 남아메리카 쪽이 요쪽 동네 이름이 보통 브라질, 칠레, 페루 요쪽이거든요. 그래서 언어 자체가 저쪽 언어를 쓰다 보니까 이름을 저렇게 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엘니뇨라든가 라니냐 현상이 동태평양보다 서태평양에서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현상 자체가. 그랬으면 이쪽이 이제 동남아 쪽이니까 이름이 엘니뇨, 라니냐가 아니라 뭐 뽕따냐 뭐 이런 걸로 바뀌었겠죠. 뭐 약간 뭐 필리핀 어쩌고 같은 걸로 이제 바뀌었을 텐데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현상 자체가 동태평양 쪽에서 좀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동태평양 기준으로 많이 보면 돼요. 자, 그럼 요 상황인데 요 상황에서 무역풍이 왠지 모르겠는데 강해져요. 이 무역풍이 강해지면 해류의 순환도 훨씬 더 세지겠죠? 그럼 물이 왼쪽으로 원래 밀려나가는데 평상시보다 더 잘 밀려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높이차가 이렇게 난 게 아니라 더 나겠죠, 이제 심각하게. 뭐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게 이 정도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한 이렇게 차이가 날 거예요. 이런 정도로. 평상시보다. 그럼 여기에 물이 더 없으니까 용승이 있긴 있는데 용승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럼 요 동네 물이 평상시에도 차가웠는데 더 차갑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열될 물이 이쪽으로 더 많이 밀려나가니까 평상시보다 따뜻한데 여기는 조금 더 따뜻하겠죠? 아무래도. 평상시보다는. 그러면 가뜩이나 차가워서 하강 기류가 생기는데 그 하강 기류가 더 잘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상승 기류가 더 잘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가뜩이나 구름이 안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비가 왔는데 이제는 구름이 아예 안 만들어져서 한 달 내내 비가 안 오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여기는. 여기는 가뜩이나 비가 많이 오는데 그래도 한 2, 3일에 한 번씩은 날 좋은 날도 있었는데 일주일 내내 징그럽게 비만 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기상이변이라는 게 이변. 여러분, 이변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수연이가 남자친구 없었어. 근데 남자친구가 생겼대. 이게 이변이에요. 혹은 수연이가 남자친구가 항상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지금은 없대. 그래도 이변이에요. 그쵸?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잘생겼다고 얘기한다. 그건 평상시지. 근데 평상시보다 오늘 별로다. 그것도 이변인 거지. 그치? 이변이 많은 날이네요, 오늘은. 그쵸? 이변은 별거 없어요. 평상시보다 다르면 이변이에요. 내가 평상시보다 시험을 잘 봐도 이변이고요. 시험을 못 봐도 이변이에요. 얘는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원래 날씨가 비가 안 오는데 하여튼 징그럽게 비가 더 안 오는 거죠, 여기는. 여기는 가뜩이나 비가 많이 오는데 하여튼 징글징글하게 비가 더 오는 문제. 그래서 기상이변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라니냐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화되어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강하게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평상시보다 용승이 훨씬 더 활발하다. 그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동태평양하고 서태평양이 나타나는데 사실은요. 거기 보시면 동태평양의 기후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거기다 별표 하나만 쳐주실래요? 서태평양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동태평양이 차이가 심각하게 더 많이 나타나요. 잘 나타나요. 자, 거기 보시면 라니냐 때 심층의 찬 해수가 평상시보다 표면으로 더 많이 올라와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
하강 기류가 강해져서 강수량이 감소하고 날씨가 건조해진다, 가뭄이다 라고 돼 있죠. 라니냐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 동태평양 기후 보면. 자, 그 밑에 서태평양 기후 보면 평상시보다 표충 수온이 높다라고 돼 있는데 동태평양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높아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상승기류가 강해져서 라고 돼 있는데 동태평양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상승기류가 생긴 거지 동태평양의 하강기류보다는 약해요. 그 정도가. 그래서 홍수나 폭우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다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동태평양에는 평상시보다 가뭄, 서태평양에는 평상시보다 비가 더 온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동태평양은 용승이 더 활발해진다. 서태평양은 따뜻한 물이 밀려나가서 더 따뜻해진다. 이런 거 왜 생기니?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무역풍이 어떻게 돼서? 강해져서. 무역풍이 강해지니까 무역풍이 강해져서 여기 있는 무역풍이 강해져서 해류의 순환이 강해져서 그렇다. 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해요. 높낮이 차가 훨씬 더 심해진 거죠. 해수에. 왜? 더 물이 밀려나가서.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기억할게요. 평상시보다 무조건 더 심해지고 강해지면 라니냐죠. 그렇죠? 엘니뇨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약해진 거예요. 평상시보다. 자, 어떻게 되느냐? 여기 조금 지울게요. 자, 다시 원래 바닷물 놓을게요. 여기 서태평양, 여기 동태평양. 자, 그런데 평상시에도 무역풍 때문에 바닷물이 이 정도 편차 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 간에 이 무역풍이 약해졌어요. 무역풍이 약해지면 해류의 순환도 약해지겠죠? 그러면 바닷물이 조금 평상시보다는 덜 밀려나가요. 그럼 편차가 어떻게 될까요? 편차가 좀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용승이 잘 안 일어나요. 용승이 잘 안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용승이 안 일어나면은 따뜻했던 게 덜 따뜻해지겠죠? 되게 한국적인 표현이다. 그치? 여기는 따뜻한 물이 밀려나갔는데 바람이 약하니까 조금 덜 따뜻하겠죠? 그치? 그러면은, 덜 차다. 미안. 덜 차. 그치? 여긴 덜 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덜 차가우니까 하강기류가 조금 약해졌네요. 그러면 확률상 구름이 조금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져요. 그러면 평상시에 한 달에 비 한 두세 번 올까 말까 하던 동네에서 한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번은 비가 와요. 이러면 미쳐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저 동네는 항상 건조할 거라고 생각해서 포도 같은 거 수확해갖고 잘 널어놓고 이제 포도주 만들려고 잔뜩 준비해놨는데 비 확 딱 내려갖고 다 썩는 거죠,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이쪽은 어떻게 돼요? 덜 따뜻하니까 상승기류가 좀 약해지니까 구름이 평상시보다 별로 안 만들어져요. 비 신나게 올 줄 알고 준비해놨는데 비가 안 오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뭄인 거죠. 평상시보다 비가 적게 오니까. 자, 그래서 무역풍이 약해지면 동태평양의 용승이 약해지고 그래서 덜 차가워지고 구름이 덜 만들어져 하강기류가 약해져서 구름이 좀 만들어지고 비가 올 수 있고 여기는 평상시에는 비가 많이 왔어야 되는데 구름이 좀 덜 만들어져서 비가 좀 적게 올 수 있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때를 언제라 그러냐? 엘니뇨라고 얘기를 해요.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했을 때예요.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자,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화되어 라고 써있죠? 적도 부근의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한다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태평양 보세요. 평상시보다 표충 수온이 높대요. 그죠? 용승이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상승기류가 어떻게 됐죠? 상승기류가 형성되어 강수량이 증가한다 라고 돼 있죠? 엄밀히 말하면 상승기류까지는 아니고요. 평상시보다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찬해수가 올라오는 것이 약해되어 어획량이 감소한다 라고 돼 있는데 평상시에 잡히던 물고기가 지금 덜 잡혀요.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서태평양 보세요.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돼 있죠? 날씨가 건조해진다 라고 돼 있죠. 왜? 하여튼 뭐든지 평상시보다 다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때는 어떤 게 더 편하냐? 평상시하고 라니냐 기억해 놓는 게 편해요. 왜? 더 심해지는 게 라니냐니까.
그리고 엘니뇨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빠르겠죠. 그리고 어떤 값의 변화를 볼 때는 항상 동태평양 부근으로 보세요. 이 현상이 이쪽이 뚜렷하게 잘 나타나요. 서태평양은 그다지 많이 차이 안 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거는 동태평양 쪽에서 좀 강하게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에 우리 경도를 표시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경도를 표시할 때는 이쪽이 이스트, 이쪽이 웨스트로 표시돼요. 그럼 이제 혼란이 생기죠. 아씨, 나 영어 잘 못하는데. 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동쪽이 웨스트였나? 이스트였나? 아씨, 사우스, 노스도 헷갈려 죽겠는데 이스트, 웨스트도 해야 돼요. 그쵸? 참고로요. 이스트가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웨스트가 서쪽이에요. 근데 쌤, 이쪽이 동태평양이라면서요. 이쪽이 서태평양이라면서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이렇게 되면요. 이거 지구를 위에서 북반구에서 내려다보면요. 문제가 뭐냐면 지구가 있으면은 여기가 북극이에요. 문제는 여기가 우리가 아시아 대륙이 여기 있고 미 대륙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가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이거든요. 여기가 태평양이면은. 근데 문제는 이 경도를 따질 때 기준은 어디가 되냐면 영국이죠.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가 기준이에요. 그린위치 천문대가 요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좌우가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누가 아까 비나 오른손 들어봐요. 나는 오른손이 이쪽이야. 너는 그쪽이니? 왜? 오른쪽 들으라니까. 그죠? 서로 반대편 쳐다보고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이 서로 반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봤을 땐 이게 동이고 이게 서지만 얘네 입장에서는 이게 동이고 이게 서예요. 그래서 여기 바닥에다가 경도로 표시할 때 이스트 웨스트로 표시할 때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 좌우가 바뀌어서 그렸네? 아, 이쪽이 동태평양이다.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쪽이 서태평양, 이쪽이 동태평양이에요. 이건 안 바뀝니다. 어지간해서는요, 제가 여지껏 그림 중에서 이거 왼쪽 오른쪽 바꿔 그린 경우는 못 봤어요. 1학년한테는. 수능에서도 아직까지 바꿔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바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 선생님이 이거 바꿔서 그려놨다 그러면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어지간하네 우리 학교. 그죠? 어지간히 낼 거 없어서 이 짓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바뀔 일 없어요. 자, 엘니뇨, 라니뇨 이거 지구과학 2학년 때 배우시는 분들은 또 나와요. 아셨죠? 자, 본인이 지구과학 안 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통합과학 수준만 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 2학년 때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랑 잠깐만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요. 기후변화 얘기인데 아니다, 이거는 시험 들어가서 하자. 이건 들어가서 하자.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으니까 이건 나중에 들어가서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잠깐만 쉬었다 하자.